오전 10시에 10시. 안개가 어마어마해요. 아예 안 보여요, 앞에가. 시야가 한 100m 될라나요? 한마을 그 다리 있잖아요, 초입의 다리. 여길 지나가는데 안 보여요. 좀 이게 빨간 불 있죠? 바짝바짝거리는 그것만 보이고, 바로 앞에 차 정도? 그 다음 차가 안 보여요. 그리고 다리 조형틀도 흐리하게 보이죠? 사고나기 딱 좋은 아주 그냥 그런 날씨다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온도가 지금 영상이에요. 영상 2도. 그러다 보니까 미끄럽지는 않다. 이제 오전 10시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1월달 처음으로 대전법원을 가고 있는데요. 입찰 대리를 대행하러 가는 거예요. 입찰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입찰 대행을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는 인감증명서, 만약에 위임을 받아서 입찰을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요, 인감증명서 없이도 입찰이 가능해요. 바로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입니다. 개인분들이 본인이 입찰을 못 가고요, 그렇다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맡기고 등기로 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가지고 입찰 의뢰를 맡기면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공주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은 이제 약간 번거롭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렇지만 못하는 건 아니다. 되도록이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달라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로 오늘 제가 입찰을 들어가 봅니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인감증명서 말고 다른 것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을까라는 겁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대리로 들어가려면요,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요,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능한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1월 6일자 제가 대전지방법원 경매 입찰을 갔었거든요. 요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가지고 입찰을 갔었는데요. 그 중에 한 3건 정도 낙찰 결과를 보고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가지고 입찰 들어간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교정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이었어요. 이게 토지 면적이 81평, 건물 면적이 193평 이렇게 됐거든요. 감정 가격이 12억대였는데요. 이게 3번 유찰됐었어요. 최저가가 4억 1656만 9천 원이죠. 1월 6일자. 낙찰 가격 보세요. 4억 3299만 원. 자, 여기서 이제 낙찰가격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3분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보다도 높은 가격이 있었어요. 5억대였어요. 5억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효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입찰 가격에서요, 5억 만약에 3천이다. 그럼 5억 3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분이 요 글씨가 조금 흐리다고 요거를 덧칠을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입찰 무효가 됐다. 그래서 차순이자, 그러니까 2등이죠. 2등이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대 입찰 가격은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찰 가격이 조금 더 틀렸다라고 하면 다른 용지로 바꿔가지고 다시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덕구 송촌동의 선비마을 5단지 물건입니다. 84 타입이었거든요. 감정 가격이 4억 1천만 원이었는데 한번 유찰돼가지고요, 2억 8,700만 원. 근데 낙찰 가격은 8분이 들어오는데 3억 2천대 낙찰이 됐다. 요 맨 앞동 라인 이렇게 이제 뷰가 나오는 거 있는데, 요렇게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8분 정도. 원래는 요 정도 물건이면 요 시기가 아니라면요, 한 10분 이상 들어오는 게 맞아요. 한 14명, 15명씩 들어오는 게 맞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물건입니다.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10단지 물건이에요. 108 타입이고, 요거는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격을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찰 가능성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요거보다도 유찰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최저가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독
입찰입니다. 낙찰 가격은 5억 6,20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 분이 조금 무리를 하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요 낙찰, 최저가 요게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자, 이게 1월 6일자 빼고요. 1월 5일, 1월 4일, 1월 3일, 1월 2일 이렇게 보니까 다 1월 2일까지 합쳐야 4분 정도가 돼요. 이렇게 3개를 합치면 2분 정도거든요. 입찰 인원이 한 2명 정도, 많이 들어와야 한 3명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이분이 조금 약간 위로,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위로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유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써도 될 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물건이에요.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물건인데 토지가 102평, 건물 면적이 186평이네요. 이게 보니까 감정 가격이 거의 20억대 가까이 돼요. 그래서 2번 유찰이 됐고요. 절반 가격이죠. 9억 7,433만 1,000원이었어요. 33만 1,000원. 네, 그렇죠. 근데 낙찰 가격이 11억 3,700 정도 됐죠. 여기 보세요. 임차인 우선 매수예요. LH주택공사 임차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이게 주택공사에 승계받은 거예요. 이게 최고가 매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서 요 가격 그대로 해가지고 임차인 우선 매수로 해서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6분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 제외하고요. 2분 제로, 그리고 1분, 한 3명 정도, 그리고 요 2일까지 하면 한 5분 정도. 뭐 거의 맞기는 했어요. 들어오는 거는 숫자는 거의 맞았는데 임차인 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수했다라는 거 차이가 있고, 제가 입찰 대리 들어간 거는 폐찰했어요. 3번째였습니다. 3번째 폐찰을 한 가격이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릴 건데, 경매 입찰을 하기 전에는요 10시까지 가면요 경매 법정에서요 집행관님이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를 막 설명해 드립니다.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입찰표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입찰표를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대전은 그렇게 돼요. 11시 반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데는 11시 20분까지고 어떤 데는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전은 11시 반까지입니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출할 당시에 뭐를 봐야 되냐면, 경매법정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매각기일 공고라는 게 있어요. 자, 변경된 것들 있죠. 이렇게 변경된 거, 요런 거에 대해서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입찰표를 제출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 보시고 변경된 거 있으면 입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렇게 빨간 줄 거 있는 것들은 절대 입찰표를 제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저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입찰 보증금 10% 찾아서 입찰 봉투에 넣고요. 큰 봉투, 이 대봉투잖아요. 대봉투에 보면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로 제가 입찰을 하니까 여기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그 입찰 들어가시는 분 이름 쓰고 여기다가 그분 이름을 다시 이렇게 사인하듯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이름 쓰고, 그러니까 대리인이죠. 대리인 이름 쓰고 대리인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리인 도장. 그리고 입찰 봉투에는 대리로 들어가시는 분이 봉투 반환받을 때 이름으로 해서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고요. 기일 입찰표입니다. 기일 입찰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본인, 대리인이죠. 대리인 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찰 돈 받으실 분, 그리고 대리인으로 가는 사람이 보통 작성이 되겠죠. 자, 이 본인이에요. 본인 난에 이름 쓰고 뭐 주민번호 쓰고, 주소는 도루명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글씨로 도장을 못 찍잖아요. 이렇게 이름으로 해서 사인을 하시면 된다. 자, 위임장을 볼게요. 뒷면에 보면 위임장이 있죠. 여기도 대리로 오는 분 이렇게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고, 여기 사건번호 꼭 기입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제 본인 입찰하시는 분 이름 쓰고 여기에 도장을 못 찍으니까 이렇게 한글로 사인하듯이 이렇게 이름을 쓰면 된다. 그리고 직업 칸을 안 썼는데 원래 직업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민번호, 그리고 이렇게 주소. 여기 뭐 직업이 만약에 없으면 여기다가 이제 회사원이라든지 뭐 주부면 주부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이에요. 자, 요게 이제 인감증명서 대신에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발급번호 같은 게 있고요. 요걸로 경매법정에서 확인을 합니다. 발급번호로. 그리고 발급 일시, 요거 여기 시간하고 적혀 있고요. 성명, 누가 발급했는지, 그리고 용도를 어디다 쓸 것인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외의 용도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라고 돼 있죠. 요게 맞아야 돼요. 만약에 뭐 대전 서울 어디 지방법원 성남지원이다. 그럼 성남지원 이렇게까지 딱 맞아야 돼요. 만약에 공주다. 그러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렇게까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번호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리입찰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바뀌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제출하는 기관이죠.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임 받는 사람이 있죠. 위임을 누구한테 할 것인지 그 사람 이름이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날짜하고 하면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한다. 여기서 보면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그걸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자본인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요,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고 오셔가지고 정부24 있죠? 정부24에 들어가서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할 때 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인증서하고 또 그냥 인증서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복합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 인증은 주로 휴대폰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끔 복합 인증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언제든지 이렇게 경매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 이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위임하는지 요거를 작성해가지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감 굳이 안 쓰고 요게 뭐 일반 매매할 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요거 했다고 해서 인감증명서가 또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런 거는 뭐 가까이 갈 때는 이제 본인이 가겠지만 멀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뭐 인감증명 갖다 주면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서울에 있는 분이 대전에 있는 물건을 입찰을 한다. 그럼 매번 와가지고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보내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요걸로 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정말 편리하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요거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인감증명서보다는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많이 이제 사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는 법원에서요, 요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컴퓨터로 다 한 번씩 조회를 해야 되더라고요. 조금 싫어하긴 합니다. 대세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렇게 이제 많이 될 거라 법원에서도 그 바로바로 조회할 수 있는 이제 행정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많이들 아마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로 사용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뭐 전자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니까요, 되게 간소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직접 법원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전부 다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대리 입찰 제가 이제 바토너에서 했거든요. 바토너에서 대리 입찰 대행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